같은 가족, 다른 시대. 시어머니와 MZ 며느리의 전쟁 같은 공존기. 1. 결혼식 날, 이미 시작된 균열. 결혼식장은 환했다.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났고 하객들은 웃으며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댔다. 사회자의 목소리는 경쾌했고 축가의 음정은 조금 흔들렸지만 분위기는 완벽해 보였다. 그날 모두가 행복해 보였다. 적어도 겉으로는. 지은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단상 위에 서 있었다.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심장은 이상할 만큼 차분했다. 떨림도 설렘도 아닌 묘한 긴장감. 마치 시험을 앞둔 사람처럼 몸 전체가 굳어 있었다. 웃어. 시어머니가 보고 계시잖아. 준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스쳤다. 지은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웃고 있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입꼬리를 조금 더 올렸다. 잠시 전 대기실에서 시어머니 정미숙은 지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요즘 애들은 화장이 참 진해. 그 말은 축하도 조언도 아니었다. 하지만 묘하게 마음에 남았다. 칭찬처럼 들리지도 농담처럼 들리지도 않았다. 지은은 그 말을 곱씹으며 깨달았다. 이 말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진 촬영이 끝난 뒤 시어머니는 지은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호기심과 판단이 섞여 있었다. 지은은 그 시선을 느끼며 처음으로 생각했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의 팀이 되는 일이라고 믿어왔지만 어쩌면 또 다른 시험의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그날 아무런 충돌은 없었다. 다만 마음속 어딘가에 아주 작은 금이 생겼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균열이었다. 내가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결혼 후 첫 명절. 지은은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지만 더 이상 잠들 수 없었다. 부엌으로 나가 조심스럽게 불을 켰다.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깨실까봐 발걸음도 최대한 조심했다. 지은은 유튜브로 전 부치는 영상을 다시 확인했다. 친정엄마에게 전화해 간장 비율을 묻고 고기를 언제 넣는 게 좋은지도 물었다. 잘하고 싶었다. 아니, 최소한 지적받고 싶지 않았다. 밥은 그렇게 퍼는 게 아니지. 시어머니의 말에 지은의 손이 멈췄다. 이렇게 퍼야지.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성의는 보여야지. 성의라는 말은 늘 애매했다. 기준은 설명되지 않았고 판단만 내려졌다. 어머님, 저는 최대한 신경 써서. 아니야. 말 안 해도 알아. 내가 며느리 해봐서 알아. 그 말은 대화를 끝내는 문장이었다. 시어머니의 경험은 언제나 절대적인 진리였고 지은의 말은 늘 변명처럼 취급됐다.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지은은 거의 음식을 먹지 못했다. 무엇을 해도 틀릴 것 같았고 가만히 있어도 부족해 보일 것 같았다. 요즘 애들은 참 편하게 산다. 그 말에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편한 삶이라니. 회사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집에 와서는 눈치를 보는 이 삶이 정말 편한 걸까? 그날 밤 지은은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입을 막고 울면서도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3. 며느리는 왜 항상 이해해야 하는가? 명절이 지나고도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다. 지은은 밤마다 휴대폰을 붙잡고 검색을 반복했다. 시어머니 스트레스, 며느리 우울증, 결혼 후 자존감 하락. 수많은 글과 댓글이 쏟아졌다. 놀라운 건 이야기의 결론이 거의 같다는 점이었다. 며느리가 참아야죠. 어른이니까 이해해야죠. 통계도 있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결혼 후 가족 갈등을 겪는 며느리의 상당수가 원인을 말투와 존중 부족으로 꼽았다. 폭언이나 폭력이 아닌 사소한 말의 반복이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는 내용이었다. 지은은 화면을 내려보다가 손을 멈췄다.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다. 왜 해결책은 늘 며느리에게만 요구될까? 왜 이해는 항상 아래에서 위로만 흐를까? 지은은 자신에게 질문했다. 나는 며느리가 되면서 어디까지 내려가야 할까? 그 질문에는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 다만 침묵만이 쌓여갔다. 4. 시어머니의 침묵에도 사연은 있다. 미숙은 부엌에 혼자 앉아 있었다. 며느리가 정리해둔 설거지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요즘 애들은 다 저래. 그 말은 습관처럼 나왔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아무도 듣지 않는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다. 미숙 역시 23세 시집을 왔다. 말대꾸는 상상도 못했고 시어머니의 말은 곧 법이었다. 울고 싶어도 부엌 한켠에서 조용히 삼켜야 했다. 그녀는 그 시간을 이렇게 정리했다. 원래 그런 거다. 참는 법, 견디는 법, 침묵하는 법. 그것이 미덕이라고 배웠다. 그래서 며느리가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낯설고 불편했다. 미숙은 몰랐다. 자신이 던진 말들이 며느리에게는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폭발은 늘 사소한 말에서 시작된다. 애는 언제 가질 거니? 그 말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마치 오늘 날씨를 묻는 것처럼, 혹은 반찬이 짠지 묻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하지만 그 순간 식탁 위의 공기는 눈에 띄게 굳어버렸다. 지은의 손이 젓가락 위에서 멈췄다. 밥알 하나가 툭 떨어졌지만 아무도 그것을 집어들지 않았다. 지은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이 질문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여자로서의 역할, 며느리로서의 의무, 가문의 기대, 그리고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미래까지. 요즘은 다들 늦게 낳는데요. 준호가 급히 끼어들었다.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싶어 하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여자는 때가 있는 거야.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후회라는 단어는 선택의 여지를 허락하지 않는 말이었다. 마치 지금의 삶이 틀린 방향이라는 판결 같았다. 어머님, 그건 저희가 결정할 문제예요. 지은은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신경 썼고 예의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왜? 요즘 애들은 이런 말도 그렇게 예민해? 그 순간 지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예민하다는 말. 그 한 단어로 지금까지의 불편함, 억울함, 침묵들이 모두 무시당하는 기분이었다. 자신이 느낀 감정은 문제가 되고 던진 말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구조. 늘 그래왔다. 지은은 입을 다물었다. 더 말하면 울 것 같았고 울면 또 유난스럽다는 말을 들을 것 같았다. 그래서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참는 침묵이 아니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쌓이고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한참 동안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준호는 눈치를 보며 물컵을 내려놓았다. 오늘은 엄마가 좀 그랬지. 지은은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는 피로와 분노,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나 더는 이렇게 못 살 것 같아. 그 말은 협박도 감정적인 폭발도 아니었다. 오히려 지나치게 담담했다. 그래서 더 무거웠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제야 알았다. 이건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관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폭발은 늘 이렇게 시작된다. 소리 없이 사소한 말 하나로. 6. 아들은 중간에서 무너진다. 준호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몇 번이나 눈을 감았다 떴다. 옆에서 지은은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다. 숨소리는 고르게 들렸지만 그게 잠인지 깨어있음인지 준호는 알 수 없었다. 말 한마디 건네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준호는 늘 중간에 서 있다고 생각했다. 한쪽은 자신을 낳아 키운 어머니였고 다른 한쪽은 앞으로 평생을 함께 살아갈 아내였다. 둘 중 누구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선택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했다. 적어도 스스로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엄마도 나름 힘들어. 그는 지은에게 여러 번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 상황을 조금은 부드럽게 만들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지은의 표정은 늘 비슷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알아라고 대답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준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너도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준호는 그 말이 공정하다고 생각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다. 이해를 요구받는 쪽은 늘 지은이라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그는 한 번도 말 좀 조심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 그 용기가 없었다. 준호는 어릴 때부터 그런 아들이었다. 집안의 분위기를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 갈등이 생기면 먼저 물러나는 쪽이었다. 어머니의 말은 늘 옳았고 그에 대한 반박은 불효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는 배웠다. 참는 법을, 넘기는 법을. 하지만 결혼은 그 방식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았다. 중간에 선다는 것은 사실 아무 편도 들지 않는다는 뜻이었고, 아무 편도 들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가장 약한 쪽을 혼자 남겨두는 일이었다. 지은은 어느 순간부터 준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힘들다는 말도 서운하다는 말도 줄어들었다. 그 변화가 더 무서웠다. 싸우는 것보다 말이 없어지는 게 더 위험하다는 걸 그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준호는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식탁 위에 놓인 컵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다. 자신은 좋은 아들일까, 좋은 남편일까? 아니, 둘 다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다.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가운데서 균형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양쪽의 무게에 눌려 조금씩 부서지고 있다는 사실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비겁한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걸 그제야 알기 시작했다. 7. 며느리의 첫 번째 단절. 지은은 아침부터 마음이 가라앉아 있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손이 자꾸 멈췄고 화장대 앞에 앉아서는 거울을 오래 바라보았다. 눈밑이 유난히 어두워 보였다. 피곤해서만은 아니었다. 오래 참아온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 듯 했다. 회사에 도착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메일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고 회의 중에도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전날 식탁에서 들었던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됐다. 아무렇지 않게 던져진 질문, 그리고 그 뒤에 따라붙던 요즘 애들은이라는 말. 그 문장은 생각보다 오래 남아 있었다. 점심시간, 지은은 결국 휴대폰을 꺼냈다. 잠시 망설이다가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가슴이 조여왔다.
괜히 전화를 거는 건 아닐까, 더 혼란스러워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전화를 끊지는 않았다. 엄마 나야. 목소리가 생각보다 떨렸다. 엄마는 금세 알아챘다. 무슨 일 있어? 지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설명하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결국 가장 솔직한 질문이 먼저 튀어나왔다. 나 결혼 잘못한 걸까?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지은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엄마의 다음 말은 의외로 차분했다. 지은아, 결혼이 내 인생 전부는 아니야. 그 말에 지은의 눈물이 쏟아졌다.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회사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지은은 처음으로 마음껏 울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울음이었다. 퇴근 후 지은은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 친정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버스 창가에 앉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다. 자신은 도망치는 걸까 아니면 지키는 걸까?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지은을 안아주었다. 그 따뜻한 품에서 지은은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여기서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었다. 그날 밤 지은은 준호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길지 않은 문장이었다. 잠시 혼자 있고 싶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 메시지는 단절의 선언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첫 번째 거리두기였다. 지은은 알았다. 이 단절이 없었다면 자신은 끝내 무너졌을 거라는 것을. 8. 시어머니의 붕괴.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끊긴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미숙은 아침부터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혹시나 메시지가 와 있지 않을까, 부재중 전화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수시로 화면을 켰다. 하지만 화면은 언제나 조용했다. 그 침묵이 미숙의 마음을 조금씩 조여왔다. 요즘 애들은 참 별나. 미숙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그 말에는 힘이 없었다. 예전 같았으면 당연하게 내뱉었을 말이었지만 오늘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스스로에게 되돌아오는 느낌이었다. 이상하게도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부엌에 서서 국을 끓이다가 문득 며느리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말없이 설거지를 하던 모습,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던 목소리. 그때는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다. 며느리는 원래 그렇게 조용해야 한다고 믿었다. 자신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숙은 불안해졌다. 며느리가 조용해진 게 예의가 아니라 포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미숙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하지만 화면 속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과거의 장면들이 떠올랐다. 젊었을 때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던 자신의 모습,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부엌으로 돌아서던 날들. 그때 자신은 늘 다짐했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지만 어느새 자신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 문장이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미숙은 처음으로 자신의 말들을 되짚어 보았다. 화장이 진하다고 했던 말, 바쁘는 방식까지 지적했던 순간들, 그리고 아이 이야기까지 꺼냈던 그날. 그 말들이 며느리의 삶을 얼마나 좁혀 놓았을지 상상해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저녁이 되어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지은이가 당분간 친정에 있겠대.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숙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다. 며느리가 떠났다는 사실보다 더 크게 다가온 건 자신이 원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미숙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갑자기 숨이 가빠졌다.
자신은 며느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밀어내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동안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말과 행동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미숙은 거의 잠들지 못했다. 처음으로 깨달았다. 참아온 세월이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늦게 찾아온 만큼 더 아프게 그녀를 흔들고 있었다. 9. 처음으로 나눈 진짜 대화.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한 날, 미숙은 아침부터 부엌을 서성였다. 특별한 음식을 준비할 마음은 나지 않았다. 괜히 무언가를 해놓았다가 또다시 잔소리처럼 느껴질까봐 냉장고 문만 몇 번 열었다 닫았다. 그동안 자신은 늘 잘해주기 위해서 움직였다고 믿어왔지만 이제는 그 기준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자 미숙은 잠시 멈칫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빨리 뛰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지은은 예전보다 조금 말라 보였다. 서로 눈을 마주쳤지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현관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 침묵이 오히려 수많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다. 거실에 마주 앉았을 때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미숙은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있었다. 그 자세는 오랜만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먼저 말을 꺼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먼저 말해야 할 사람이 자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은아. 미숙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았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지은은 고개를 들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다. 사과나 변명이 아닌 질문. 그 한 문장에 지은의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쉽게 대답할 수는 없었다. 너무 많은 감정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요, 어머님. 지은은 숨을 한 번 고르고 말을 이었다. 존중받고 싶었어요.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요.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이 조용해졌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은의 말을 기다렸다. 끼어들지 않았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제야 실감하고 있었다. 어머님이 하신 말들 다 악의는 없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저한테는 상처였어요. 미숙은 그 말을 들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잠시 스쳤지만 꾹 눌렀다. 대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도 무시당하는 게 무서웠다. 그 고백은 예상보다 솔직했다. 미숙은 자신도 몰랐던 감정을 처음으로 입 밖에 냈다. 며느리가 자기 방식을 부정할까봐,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봐 두려웠다는 사실을. 그 순간 지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울었다. 고함도 비난도 없는 울음이었다. 싸움이 아닌 대화가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완벽한 이해는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속도로 숨을 쉬고 있었다. 10. 가족은 선택이 아니라 연습이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갑자기 좋아진 것은 아니었다. 드라마처럼 오해가 한 번에 풀리고 웃으며 밥을 먹는 장면이 이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어색해진 순간도 있었다. 말 한마디를 꺼내기 전 서로의 얼굴을 살피느라 시간이 걸렸다. 침묵이 길어지면 예전 같았으면 폭발했을 상황에서도 이제는 각자 숨을 고르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미숙은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이 말 꼭 해야 할까?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말이 사라졌다. 잔소리라고 불렸던 말들,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던졌던 말들. 입 밖으로 나오기 직전 미숙은 잠시 멈추는 연습을 했다.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연습이었다. 지은 역시 달라지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마음속에서만 곪혔을 감정을 조심스럽게 말로 꺼내기 시작했다. 이건 조금 부담돼요. 이 말은 상처가 돼요. 짧고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말들을 꺼내기까지 수없이 망설였다는 걸 미숙도 느낄 수 있었다. 아들은 여전히 중간에서 불안해했다. 하지만 이제는 무너지는 대신 옆에 앉아 듣는 쪽을 선택했다. 해결하려 들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리를 지켰다. 그 변화가 가장 큰 차이였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다. 특별한 날도 아니었고 특별한 메뉴도 아니었다. 국이 조금 싱거웠고 반찬도 평범했다. 하지만 식탁 위에는 예전과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말이 적어도 불편하지 않았고 웃음이 없어도 차갑지 않았다. 미숙은 문득 깨달았다. 가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습해야 하는 관계라는 걸. 부모라는 이유로, 어른이라는 이유로 자동으로 존중받는 자리는 없었다. 며느리라는 이유로, 절다는 이유로 참아야 하는 의무도 없었다. 모두가 서툰 상태에서 시작해 조금씩 배워가는 과정일 뿐이었다. 지은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완벽한 시어머니를 기대하지 않겠다고. 대신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나아지기를 바라겠다고. 미숙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완벽한 며느리를 원하지 않겠다고. 대신 서로가 다치지 않는 방향을 찾겠다고. 그날 밤 미숙은 불을 끄기 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가족은 연습이구나.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이 집의 다음 장을 조용히 열고 있었다.